자, 네, 이어서 법인세 실무, 법인세 관리죠. 법인 세무 조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회 주식회사 LT산업인데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법인세 관리 35점 배점인데요. 일단 회사 변경을 확인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요거 유의사항으로 꼭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변경을 해서 지금처럼 여기 회사 변경 코드를 눌러서 기존에 이제 재무 부가 원천에선 담백상사였죠. LT산업으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는데요. 접대비, 외화자산 평가, 차손익, 그 다음에 선급비용. 상당히 쉬운 것들 위주로 나왔어요. 업무무관 지급이자. 그 요번에 차인 이제 5번이, 이제 새로 이제 출제된 경향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학습을 하는 걸 하고요. 1, 2, 3, 4번은 뭐 평이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TAT 뭐 2급도 그랬고, 1급도 그렇고요. 상당히 이제 평이한 수준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줬던 그런 형태가 돋보이는 그런 회차입니다. 나름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접대비 조정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일단 평가 문제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AT는 요 평가 문제 번호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그런 약간 팁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경조사비 등 설정에서 적여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접대비가 자동 반영대로 하시오. 그래서 요거는 어디 있냐면 여기 3번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세무조정 참고 자료. 그래서 요걸 먼저 할 겁니다. 10번 기장되어 있다. 10번으로 기정되어 있다 됐죠. 세로 블록이 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는 과목별 세무 조정의 세 번째 줄에 있는데 못 찾겠으면 일단 F10번 눌러서 저처럼 이제 접대비 이렇게 찾으셔도 크게 관계없어요. 일단 들어가주고, 자,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세로 블록이를 하시기 전에 하셔야 될 게 바로 이 경조사비 등 설정이에요. 뭐 별거 없고 그냥 들어가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조사비 여기 이제 800번대 여기 접대비 이쪽에 보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현액 전액 현금 지급이라 돼 있고, 예, 일단 요거 이제 좀 이따 다시 볼 거고요. 10번 기장되어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확대를 좀 해보면 여기 현금 적용 10번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10번 이렇게 신용카드 미사용 부분 전액 현금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것만 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신용카드 사용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끝났고요. 두 번째, 을을 작성하라고 돼 있는데 판매비와 그다음에 접대비, 여비교통비, 타계정 접대비가 또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사항은 여기 밑에 있죠. 타계정 접대비에 대한 내용. 예, 그래서 접대비 해당 금액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불러와라. 또 법인카드 사용분이 다 돼 있는데 이거 이제 한꺼번에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을 작성하고 뭐 소득금액 조정학교표에 세무조정 반영하고. 네, 좋습니다. 뭐 이건 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불러오시고 뭐 이런 세팅 정도만 잘 하시면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뭐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는 조금 이론적으로 후벼 파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TAT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말도 안 되는 걸 좀 어려운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해서 뭐 세무사 회계사 시험에 나올 법한 거, 예전에 한번 그 자산 관련 건설 중인 자산 접대비가 한번 나와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꽤 한 60회 때 참가 제 기억으로는 60 몇 회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경악과 기염을 토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TAT는 뭐 그 정도까지 좀 이렇게 막장으로 막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너무 심했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때 그거는 저도 못 풀었어요. 예, 일단. 예.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요. 세무조정 참고 자료 1번인데 수익금액 얘부터 먼저 불러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불러오기를 먼저 누르시면요. 이렇게 뭐 추가로 불러오기, 삭제 불러오기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불러오죠. 이렇게 일단 하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금액 8,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뭐 조정 후 수익금액을 이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액을 잠깐만 참고할게요. 조정 후 수익금액이니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상에, 자, 여기서 F10번 눌러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그 조정 후 수익금액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활용하라는 얘기죠. 2025-416-000인데 2025-416-000 뭐 똑같이 불러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여기다가요 8,500만 원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뭐 다른 거 없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도록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요거 하나 끝났죠. 그 다음에
기장된 자료에 자동 반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불러온 걸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3번 아까 했고 타계정 접대비에 대한 건데 이제 여비교통비를 불러오면 되는데요. 자, 812번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여비교통비가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1200이라고 일단 되어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 중에서 저희 조심하셔야 될 게 이쪽에 나와 있는 건 이제 그 계정 금액, 즉 회계상의 결산서상의 금액을 얘기해요. 손익계산상에. 그 중에 접대비 중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제 여기선 1200이 아니라 얼마가 돼요? 500만 원이 되겠죠? 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준 초과 금액이 여기 이제 1200, 1200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모두 신용카드 사용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은 없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접대비 해당 금액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여비교통비 계정이 1200 중에서 500이 해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금액도 역시 이제 총초과 금액, 총초과 금액, 그러니까 모두 1만원 초과 금액이긴 한데 이게 이제 카드 사용분이기 때문에 미사용은 아니니까 15번은 지우고 16번은 이제 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그러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뭐 깔끔합니다. 되게 쉽게 나왔어요. 왜냐면 뭐 직부인액이고 뭐 없어요. 아무것도 됐고, 그다음에 뭐 결산성 접대비는 모두 한 건당 뭐 만원, 20만 원 초과한다 돼 있기 때문에 뭐 건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F8번 누르시고 정리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자, 기준 금액, 초과, 카드 미사용,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만요. 여기 이제 사실 이제 세무조정을 좀 나눠줬으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대로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150만원 경조사비 조정이고요. 또 요거는 요거대로 해서 저는 이제 기준금액 초과 카드 미사용 금액을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공식 정답에는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요걸 해갖고 그냥 2149500 기타 사유주 이렇게 하는 것도 정답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세분화 시켜서 이 경조사비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금액 초과 카드 미사용 하시고 경조사비 괄호 열고 닫고 이제 경조사비 요거에 대한 거를 150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붙을 한번 해볼까요? 복붙 하신 다음에 요거 이제 일반 경조사비를 이제 없애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경조사비랑 일반 세무조정을 좀 나눠서 하자,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요 금액이 얼마죠? 649500, 649500 기타 사유주.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합계 금액이 사실 이제 요거랑 일치를 하면 되는 거고요. 뭐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전산세무 시험이 특히나 그랬고 AT도 초창기 때 그랬는데 조정을 그냥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경향이었는데, 요즘에는 각 건별로 세무 조정하는 것이 트렌드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것을 정답으로 하는, 만약에 제가 출제를 했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정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뭐 요거는 뭐 합쳐서 하든 나눠서 하든 제가 봐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분화 시키는 게 원래 맞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는 사실 뭐 그대로 바로 조정해도 되는데, 값서식에 또 이렇게 자동으로 다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도 초과가 713만 7,148원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그냥 접대비 한도 초과액 그냥 그대로 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7137148 기타 사유주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저장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당히 쉽게, 거의 지금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데 한 10분도 안 걸렸거든요. 8분? 9분? 진짜 상당히 쉬운 회차였던 것 같고, 1번부터 또 이렇게 나오면 또 뭔가 그러니까 그 흔한 대표적 개인적인 사용 이런 것도 안 나왔어요. 그죠? 상당히 쉬운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쉬운 문제였고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말이 꼬이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인데요. 요거는 또 접대비 앞에서 풀어봤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세무 조정이 4개가 나옵니다. 소득 처분도 4개 나오죠. 유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외화 외상 매출금 있고요. 전기분 자적 을이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반대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분 가지고 또 세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평가 문제.
제시된 자료를 이용해서 외화 자산 등 평가 손익 조정 갑을 작성하시로 되어 있고요. 을을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이제 갑에 반영합니다. 뭐 좋고요. 뭐 그렇네요. 예. 그냥 평가 문제는 뭐 소소하고요. 세무조정 참고 자료 1번부터 보시면요. 요 말이 있죠. 기말에 매매 기준율을 평가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말 현재 매매 기준율로도 평가하면 되는데, 아마 단기 회사 적용 환율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회사에서 적용한 환율이거든요. 세법상 환율과 틀려요. 지 맘대로 했다는 얘기죠. 임의적으로. 이러면 이제 세무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당초 신고한 환율, 매매 기준율을 기말 기준으로 환율로 하기로 해놓고 실제로 기말 환율 1,300원으로 평가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나는 1,200, 하나는 1,100 평구로 1,100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전기말 자적 을에 기재된 외화 환산 손익 유보는 전기말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과 외화 외상 매출 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외화장기 차입금과 외화 외상 매출 채권은 모두 지급 회수됐대요. 그럼 이제 반대 세무조정으로 모두 다 상쇄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환율, 뭐 나오네요. 뭐 이 말 사실 없어도 상관없는데 세무조정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화 평가 차손익을 인식했다고 돼 있으니까 요건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일단 전기 세무조정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할 건데요. 우선 작년 세무조정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외화 외상 매출금이 마이너스로 넘어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입금 산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를 붙여주는 게 좋죠. 전기 외화 환산 손익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보통은 유보니까 이렇게 뭐 해당 계정 과목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보 감소 이렇게 하시면 이제 마이너스 200만 원에 대한 소득 처분 세무 조정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송금 불산입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송금 산입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외화 장기 차입금 요거에 대한 부분, 자, 요거에 대한 부분 160만 원이었죠. 요것에 대해서 역시 유보 감소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송금 산입이니까 이제 세무 유보 감소가 되겠죠. 차감 조정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이제 요게 이제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요. 자, 이제 그다음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거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송금으로 넘어왔던 게 이제 입금이 되는 거고, 송금 불산입으로 됐던 것이 뭐 입금 산입일 수도 있고, 요거 이제 반대 세무조정 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 2에 대한 내용이 이제 사실 핵심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발생 시 장부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환율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회사에서 적용한 환율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요게 이제 세법상 적용해야 될 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에 따른 환율 계산을 이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몇 원으로 했는지, 발생 시 장부 금액이기 때문에 발생 당시 환율이 이제 1,200원, 1,100원이 아니에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먼저 하셔야 될 게 서식을 들어가셔서요. 자, 외화 자산 등 차손익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 요걸 들어가 볼게요. 외화 자산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외화 종류는요, US 미국 달러니까 이제 달러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외화 금액이 이제 3만 달러였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적용 환율이 되겠는데, 여기서 적용 환율을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3,150만 원에서 3만 달러를 나눈 금액 있죠. 이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금액이 지금 이제 1,050만 원, 1,050원에서 요렇게 나오게끔 하셔야 돼요. 이게 발생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을서식은요, 원래 세법대로 했다면 얼마일까, 이걸 산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회계상 장부가액은 여기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평가 금액은 이제 1,300원이었죠. 요렇게 하시면은 원래 이제 평가 손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발생을 했을 당시에는 환율이 그러니까 1,050원이었다는 거죠. 외화 외상 매출금. 그리고 기말에 결산 시 평가한 환율은 회계에서는 얼마로 했어요? 1,200원으로 한 거죠.
이제 회계. 세법에서는 그게 아니라 똑같이 1,050원 평가를 했는데 여기 이제 얼마로 해야 돼요? 예, 매매 기준율 평가니까 1,300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무 조정이 발생을 하는 게 똑같이 시작은 똑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얘는 얼마를 인식했어요? 150원만큼 달러당 150원만큼의 환산 이익을 계상했을 거고 세법에서는 환산 이익이 더 많죠. 250원만큼의 환산 이익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각각 이제 3만 달러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세무 조정은 여기서 차이가 나니까 그쵸? 어떻게 돼요? 예, 플러스 100원만큼을 더 해라. 곱하기 얼마예요? 3만 달러만큼을 더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제 단기회사 적용 환율보다 100원씩 더 많기 때문에 그죠? 그죠? 3,600만 원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평가를 해야 돼요. 3,900만 원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지금 1,300원이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씩 건별로 제가 해드릴게요. 갑을 들어가시면요. 지금 750만 원 단기 손익 해당 금액 나오죠. 회사 손익 계산 금액이 얼마냐? 이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장 조회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손익계산서를 직접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고 저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일단 들어가 볼게요. 12월달 조회해 보고요. 그러면 회계에서는 환산 이익을 평가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1,050원인데 1,200원으로 환산 이익 평가했다고 나와요. 450만 원의 환산 이익을 계상했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입력을 해주면 이제 450만 원만큼 했으니까 보세요. 손익 조정 금액이 300만 원만큼 외화 환산 이익이 더 세무 조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무 조정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8번 눌러주고요. 외상 매출금을 할까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시고 3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전기 세무 조정은 요거 단기 거 하고 추가로 할게요. 예, 일단 좀 이따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화 부채 볼게요. 자, 다시 을로 가겠습니다. 외화 부채. 자, 똑같이 US 이제 달러죠. US 달러 이렇게 가지고요. 자, 이제 외화 금액은 22,000달러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적용 환율인데 이 적용 환율 어떻게 구해요? 예, 그쵸. 이 2,310만 원에서 22,000달러를 나누시면 이제 적용 환율이 나오죠. 1,05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0원. 자, 이렇게 하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 역시 1,300원 이렇게 하셔서 요거는 이제 평가 손실이 550만 원만큼 이제 환율이 더 늘어났으니까 1,050원이었던 환율이 1,300원으로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550만 원이 손해를 봐야 돼요. 세법상으로는. 근데 이제 회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1,100원의 환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50원만큼 환율을 올라간 걸로 나오죠. 그럼 이제 또 환산 손익이 틀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자, 우리 발생 시에 이제 회계상 환율은 1,050원이었던 거죠. 발생 시 세법도 1,050원 뭐 좋아요. 그다음에 뭐 세무 조정할 건 사실 여기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산 시의 환율을 보면은 회사는 임의로 적용해서 1,100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부채니까 마이너스 50원이 나오죠. 마이너스 50원만큼 손해를 환산 손실을 보는 걸로 이제 회계상에선 처리를 했을 거예요. 달러당 그 22,000달러 여기서 곱하면 되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게 아니라 1,300원으로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 250원만큼 환율이 더 그쵸 올라갔기 때문에 손해를 더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 나는 부분 얼마예요? 그쵸? 마이너스 200원만큼을 환산 손실을 더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 덜한 거니까 이거 항상 세법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그겁니다. 그 마이너스 200원씩 22,000달러니까 그렇죠. 한 44,400,000만 원.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뭐 일단 답을 먼저 볼 거 아니고 바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외화부채는 이렇게 나왔는데 갑을 보시면 이제 지금 회사 손익금액이 이제 450인데 이건 환산 이익이고요. 다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퉁친 금액을 입력하셔야 돼요. 플러스 450 그리고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110. 요걸 퉁치시면 그쵸? 마이너스 플러스 340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로 340을 일단 놔주시고요. 이렇게 놔주시고 그럼 이제 손익조정 금액이 아까 우리 세무조정 당초에 했던 거 있잖아요. F8번 눌러보시면
요 300에 그쵸? 차이 나는 금액이 110만 원이 더 이제 세무 조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F8번을 눌러주시고 아까 우리 계산했던 금액 있죠? 440만 원만큼. 그래서 여기 이제 외화 장기 차입금 뭐 이렇게 하시고요. 뭐 아니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해도 되고 외화 평가 손익이라 하셔도 되고요. 뭐 공식 정답은 사실 이렇습니다. 공식 정답은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계정 과목을 쓰시는 것도 크게 문제 없어요. 어차피 평가 범위가 이 과목을 뭘로 쓰느냐가 평가 범위가 아니라 뒤에 있는 이게 평가 범위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외화장기 차입금 송금산이 얼마예요? 440만원 유보 발생 이렇게 가주시고요. 전기분 거에 대한 거 이거 전기 이제 아까 우리 썼던 거 있죠? 제가 이제 손으로 적어드렸던 거 요거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자 전기 외화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시고 200만원 유보 감소 그 다음에 역시 전기 외화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하시고 160만원의 유보 감소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가손익 조정 명세서에서 이제 불러온 소득 처분 세무 조정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자적 을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추가 입력을 해주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서식 다 작성됐고요. 뭐 필요 없는 거 다 닫으시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잠깐 이게 당기손익 해당 금액이 잠깐만요. 요게 이제 550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750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750이라 나왔잖아요. 요거는 세로 블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0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세로 블록에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꺼번에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한 거라 근데 실제로 건 바이 건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실 때 세로 블록에서 200만원 반영해 주시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뭐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기출문제 중에서도 이런 게 몇 회차가 있었어요.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셨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고 모르겠어요. 전산세무액에 비해서 난이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상급비용 명세서입니다. 사실 뭐 라인업이 이번에는 괜찮네요. 그죠? 상당히 쉬운 거 위주로 나왔어요. 전기자적을 같은 경우 이제 단기분의 기간이 해당되는지를 보고 요 과목 그대로 이제 반대 세무 조정을 해서 없애주시면 되겠고 단기분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뭐 원장 내역을 조회해서 하라고 돼 있고 뭐 각 건별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이거 하시면 되겠고 보니까 전기분 자적을 내용을 참고해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또 어렵지 않게 이게 이제 전에 나왔던 몇 회차 문제들 보면은 여기 이제 올해를 넘어가서 뭐 이렇게 안분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상당히 쉬워요. 보면은 그냥 올해 5개월치 다 도래하니까 다 털어줘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급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세무조정을 바로 들어가면 전기에 이제 송금 부산이 돼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송금 산입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 보험료가 유보 감소로 해주시면 돼요. 세무 유보 감소. 요 내용을 이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따가 지금 바로는 입력 안 되고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같이 곁들여서 할게요. 자, 단기분 요건 이제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대로 보고 치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공장 건물 보험료는 당연히 제조, 영업부는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계정 과목 분계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선급 비용은 이따 원장 조회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선급 비용 조정 명세서, 선급 비용 명세서는 이제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급 보험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적요 부분인데 보통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원장을 까서 그 원장을 이제 보통 불러와요. 그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원장을 불러옵니다. 원장 조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험료 나왔던 부분이 뭐 선급 비용 133, 133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521, 뭐 521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우선은 요걸 이제 먼저 불러오셔야 돼요. 공장 건물 보험료. 그래서 복사하기. 그다음에 붙여넣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F2번 누르신 다음에 희망. 보통은 거래처가 다 찾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0일 뭐 자동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급액은 330만원. 자, 이랬으면 선급 비용 이제 137만원
이제 137만 491원 나오는데 회사 계산액을 보셔야 돼요. 선급 비용 실제로 원장 조회 통해서 133, 133 또는 이제 521, 521 이렇게 해도 돼요. 아까 보니까 선급 비용 조회한 게 하나 딱 뜨죠. 예, 희망 요거 80만 원. 요거 이제 보니까 공장 보험료에 대해서 회사 계산액이 8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8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커서 갖다 놓고, 여기다가 8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래는 137만 491원이 선급 비용으로 이제 장부상 계산이 되면 세무 조정이 없는데, 회사에서 80만 원밖에 계산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인 570491 요게 이제 세무 조정 대상 금액인데, 여기서 F8번을 바로 눌러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뭐 공식 정답은 뭐라고 돼 있죠? 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대로 저도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공장 건물 보험료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냥 570491 뭐 꼭 선급 비용이란 말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유보 발생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줄 바꿔서 여기서 엔터 한번 더 치면 돼요. 선급 보험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료 요거 영업부대 있잖아요. 뭐 이거 그냥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장 조회 하신 다음에 821, 821 이렇게 하시고, 얘는 지금 하나도 안 했죠. 여기 복사하기 하시고 창 닫고 여기 붙여넣기 하시고 F2번 누르신 다음에 역시 이제 희망 거래처 통일돼서 참 좋네요. 9월 1일부터 8월 31일. 예, 좋아요. 금액은 145만원. 자, 여기서는 회사 계산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털면 돼요. 그러면 요걸 이제 컨트롤 C를 누르시면 좋은 게, 왜냐하면 F8번 눌렀을 때 뭉태기로 나오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 이제 요거 하나 여기 들어왔으니까 요 밑에다가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자동차 보험료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붙여넣어요. 이렇게 유보 발생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잊지 마셔야 될 게 이제 요거 215만원 요것만 털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엄한 걸 눌렀네요. 자, 일단 요거를 이렇게 하시고요. 전기 선급 비용, 예, 뭐 그 다음에 보험료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금액이 얼마였냐면 215만원. 예, 요거를 이렇게 하시고 유보 감소 이렇게 털어주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소득처분 세무 조정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반영한 게 바로 요거 하나 둘 세 개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사실 손으로 계산하려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예, 사실 합격률 이번에 되게 TAT급도 제가 촬영을 하면서 합격률 좀 높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려운 조정이 없어요. 사실 5번만 좀 생소한 거지 어려운 조정이 없기 때문에 모두 이번에 TAT 1급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셨을까. 꾸준히 준비하신 분들, 또 제가 카페에서 이제 테마학습 위주로 좀 쪼개놨잖아요. 그거 좀 효과 보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창 닫겠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예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랑 연결되어 있는 이제 세트 세무 조정이긴 한데, 예, 왜냐하면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에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을 하거든요. 가수금 적수.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업무무관 지급이자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연결되는 조정이다. 이런 게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세무 조정과 퇴직연금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트 조정들이 수익금액 조정과 조정 후 수익금액 이런 것도 세트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볼게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을 작성하고 갑 작성하고 뭐 소득금액 조정표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다. 근데 뭐 이것만 봐도 돼요. 예, 그 다음에 뭐 이건 불러오란 얘기죠. 이 얘기는. 예, 좋아요. 자, 우선 업무무관 자산입니다. 얘부터 먼저 할 건데 5월 1일 비업무용 취득이죠.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별장. 자, 일단 이쪽에 보시면은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갑과 을이 있어요. 이걸 눌러볼게요. 별장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여기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에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일 날, 그 다음에 샀으니까 취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1억이에요. 그럼 지가 알아서 245일에 대한 적수 계산하죠. 됐고, 두 번째 비품은 대부분 들고 다닐 수 있는 부동산이죠. 동산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취득해서 지금 넘어왔죠. 골동품. 예, 그래서 요거는 업무무관 동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월 1일로 놓고 보세요. 그리고 전기 2월. 그러니까 작년에 사서 넘어왔으니까 7천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 365일 적수 계산이 나오죠. 좋아요. 그 다음에 가지입금. 요거는 이제
불러오기 누르시면 돼요. 불러왔죠? 가수금도 한 번 더 불러와 주시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5번, 6번은 잘 안 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하시면 되겠고 을 다 됐어요. 이제 갑 누르시면 돼요. 갑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있는 사항들 이자 비용 현황에 관련된 사항을 하시면 되는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8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400만 원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인데 원천 징수세 110만 원 포함인데 요거를 좀 하고 갈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290만 원이죠. 얘는 상여입니다. 대표자 상여죠. 예, 그리고 나머지 110만 원 있죠. 요거는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해야 된다. 요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예,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그다음에 비실명 채권 증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얘네 둘은 원칙이 상여죠. 대표자 상여.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했다면 기타 사유출 처분하는 거 요걸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충실히 공부를 하셨다면 제가 더 얘기를 안 해도 이해하실 거예요.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중에서 이자율이 이제 10%, 지급이자 800, 이 중에서 바로 요 첫 번째 칸에서 400을 두드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400에 대한 세무 조정을 바로 들어갑니다. F8번.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 밑에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있죠. 이 400을 아까 상여와 290 그 나오는 상여와 110 이걸 나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괄호 열고 닫고요. 그냥 할까요? 그냥 290 얘는 상여 그리고 복사기 붙여넣기 해놓고 요거 이제 원천 징수라고 괄호 열고 닫고 표시를 구분해서 해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천 징수 이걸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으시고 110 이렇게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해놓으면 된다 이거죠. 실제로 공식 정답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소득 처분을 나눠서 세무 조정을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자, 좋아요. 여기 이제 자 이제 1번은 첫 번째 10%는 끝났고요. 이제 6% 한번 해볼게요. 자, 엔터를 막 칩니다. 자, 6 엔터.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1120만 원 두드려줘요. 네. 자, 그 다음에 뭐라 되냐면 홍보관 신축 목적으로 차입된 이자 비용, 차입원가의 자본화, 금융비용의 자본화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직 준공 예정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유보 발생, 손금불산이 유보 발생시켜야 되는 건설자금 이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 칸에다가 220 두드려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F8번 누르신 다음에 그대로 칩니다. 건설자금 이자, 그 다음에 220만원 유보 발생. 이렇게 프로그램 따라서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줄 바꿔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얘는 뭐 없죠. 4% 620 그냥 두드려 주면 돼요. 4% 620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요, 지가 알아서 쭉 다 계산하고요. 여기 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8번에 뜨는 금액 있잖아요. 이게 채비 건업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부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유 요출로 소득 처분하죠. 그래서 F8번 눌러주시고 맨 마지막에 뭐 지급이자 송금 부산 또는 업무무관 자 지급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837 9837 다시 9837 474 기타 사유 요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식 정답도 이렇게 나눠서 처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의 최저한세 세트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원래 세액공제 조정을 할 때요, 최저한세 고려 대상은 항상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무조건 한 세트입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에 최저한세 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뭐 패스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신규 투자 설비 내역이라고 나와 있고요. 뭐 볼게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요 순서가 있어요. 세공3을 작성을 하고 단기 공제 대상 세액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최저한세 조정을 작성하라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요거를 작성한 다음에 바로 이거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낑긴 게 2번이 있어요. 이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훑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그거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저한세 조정 검토를 통해서 이제 미공제 세액이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뭐 미공제 세액이 조정감으로 뜨면 그거를 이제 적어줍니다.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걔가 2월이 되는 거죠. 조정감이 뜨는 것만큼 공제받지 마라가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공제세액으로 빼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저한세 검토 결과를 반영을 하고요. 단기 공제세액 및 2월에게 적용하시오. 딱 여기까지가 평가 범위고요. 저는 조금 더 보너스로 플러스 알파로 실무에서는 여기서 두 단계가 더 있습니다. 우리 평가 범위는 여기 안 나오지만 이거를 그 합계표, 공제 감면 세액 합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주고요. 그리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공제 감면 신청서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는 신청서는 없고요. 합계표까지 있어서 제가 합계표까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세무조정 참고 자료를 보니까 신규로 피난 방호시설 장치를 투자한 내역이며 회사는 본건에 대하여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공제율이 10%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하라는 얘기고, 여기 보면은 이제 공급가액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공제를 받았으니까 전체적인 취득 가액이 이제 3억 원이 되겠죠. 요걸 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세공3인데요. 여기 공제감면 추납세액의 세 번째 칸에 있어요. 세공3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클릭을 해주고요. 자, 일단 들어가시면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가 종종 이제 2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 외에도 여기는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만 요번에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나머지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뭐 대비라고 해봤자 어디에 무슨 칸에 뭐 입력해야 되는지만 아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해당 칸에 커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숫자를 고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을 골라주시면 돼요. 10%니까 엔터 쳐주시고 3억 원을 입력을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다 된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주황색 번호로 따라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2번 이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F2번 누르시면요, 이제 마우스를 긁어보면 금액이 뜨는 게 있어요. 이게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쭉쭉 다 나와요. 뭐 할 거 없이 그냥 쭉 다 나옵니다. 스크롤 조금 당겨서요.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커서를 이렇게 딱 맞춰놓고요.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세액 저장을 한번 눌러줘요. 그게 바로 이제 최저한세를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F10번 그냥 눌러주시고요. 법인세라고만 해보시면 여기 보면 신고서는 잘 안 가요. 요거 2번 두 번째 있는 거 이걸 눌러줍니다. 눌러주시고 들어가면 세로 블록을 눌러요. 그리고 여기서 저장을 한번 눌러줘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최저한세예요. 최저한세는 이제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밑에 있죠. 여기서 찾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F10번 누르시고 최저한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없으니까 세로 불러와 주죠. 여기서 이제 과세표준에 여기 있는 내용,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이제 반영이 돼요. 들어왔죠? 자, 서식 설명을 할게요. 감면 후 세액 첫 번째 라인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공제 감면을 다 받았을 때 낼 세금이에요. 낼 세금, 예상 세금이죠. 그런데 최저한세를 검토해요. 우리 중소기업은 7%의 최저한세를 적용하죠. 그러면 원래 회사가 내려고 했던 세금인데 세법상 계산해서 내야 될 세금이 이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차이만큼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이 미안하지만 공제를 못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요만큼만 공제받을래? 라는 거죠. 좀 확대해 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 세금을 내야 되고 세법상 이 세금이 계산되는데 이것만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세금만큼은 일단 공제를 못 받는 거고, 결과적으로 요 세금을 이제 공제받아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공제세액이고 얘가 최저한세에 따른 미공제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볍게 컨트롤 C를 똑 눌러줘요. 그리고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를 돌아와서 이걸 붙여 넣으면 돼요. 그럼 보세요. 숫자가 똑같이 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고 쭉 잡아 당겨 보면은 이거 나머지 건드릴 거 없어요. 단기에 발생된 부분만 우리가 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이거 노란색 막 이렇게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실무 가시면요, 아마 실무자분들도 이걸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마 나 이거 세무조정 때 했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업연도에 따라서
입력하는 난이 또 틀려요. 이게 2월 되다 보니까 뭐 5년 보통 2월 공제되죠. 2월 공제되면 이게 막 칸수별로 나와갖고 입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거는 당장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요것만 설명을 드리면 저장을 한번 눌러줍니다. 저장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 아직 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평가 범위 딱 여기까지가 평가 범위인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실무에서는 여기서 어차피 이거 공부해서 실무 적용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무랑 큰 차이 없어요. 법인 조정 가셔서 학계표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 1, 2, 3, 4, 5번, 6번까지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항상 학계표에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학계표 가셔서 세로 블록을 한번 눌러주면요. 자, 마우스 긁어보면 어디선가 숫자가 보여요. 자, 인내심을 갖고 보이죠? 예, 이게 이겁니다. 안전시설 투자세 공제가 있었는데 원래 3천만원 공제받을 건데 최저한세 걸려서 2,938만 3,568원만 공제된다. 이거 확인하시고 저장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법과세를 가서 다시 세로 블록을 누르시면 잘 봐요. 여기 17번하고 그 다음에 19번 요거 우리 법과세 단품 문제로 나올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9번이고 나머지가 보통 17번 가는데 세로 블록이라 하잖아요. 자동 반영됩니다. 그렇죠? 자동 반영되죠? 여기서 저장.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실무에서는 이거 말고 신청서가 있어요. 예, 공제감면 세액 신청서가 있는데 여긴 지금 없죠. 예, 실무 버전에는 있는데 여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또 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면 뭐 배워서 실무에도 써먹으실 수도 있고 또 실무자분들도 법인 조정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까먹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내 업체 데이터를 가지고 또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때 지금 요 흐름을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자,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모두.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보면요. 일단 요거는 기존에 나왔던 거에 약간 응용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생소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어렵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해요. 예. 생소한 문제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업무무관. 업무무관도 뭐 그냥 군더더기 없이 딱 낼 만큼만 냈어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뭐 수험생들 엿먹어봐라고 후벼판 문제도 아니고 평이한 수준으로 아주 공부한 학생들한테 최적화된 공부를 안 했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서 맞출 수 있는 시험 그러니까 출제자가 틀리라고 내는 시험이 아니라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선급 비용 뭐 이건 사실 좀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고 뭐 특히나 뭐 이쪽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한 2년치 내서 이렇게 2년치를 내서 여러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장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었는데 뭐 군더더기 없이 또 여기 있는 것도 막 3개까지 나온 것도 있었죠 옛날에. 근데 뭐 2개만 냈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외화자산도 이렇게 소득처분 세무조정이 4개가 나왔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출제됐던 난이도에 비해서 뭐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수준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번인데 접대비 조정이었는데 접대비 조정은 너무 쉬웠어요 진짜. 뭐 그 흔한 사적 경비 접대비 직부인액도 없었고 대표자 상여 맞는 거 그렇다고 뭐 개인적 카드 사용해갖고 뭐 안에 있는 내용을 고치는 것도 없었고 그쵸.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뭐 접대비 조정 보면 여기 있는 이 금액들 있죠. 여기 있는 금액을 수정을 해서 좀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 회차는 아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던 그런 5개의 세무 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번 회차 뭐 TAT 2급, TAT 1급 모두 지금 리뷰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쉬웠던 것 같아요. 이론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강의 또 테마학습 제가 카페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테마학습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그동안 좀 뜸했는데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